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21번 문제부터 3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이전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소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력이 낮은 구역을 뭐라고 부르는지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C번에 있는 레오펙션, 희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음파가 진행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모여들었다가 퍼져가는 두 가지 구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압축되는 구간을 컴프레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퍼져나가는 구간을 레오펙션, 희박이라고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낮은 프레셔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높은 프레셔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컴프레션을 의미하는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초음파 장비의 전파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초음파 장비의 기준값이 될 수 있는 전파 속도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은 연부 조직의 기준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D번에 있는 1540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파 속도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파 속도가 매질을 통해서 통과할 때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네, 물리 SPI 강의에서 스피드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스피드의 법칙 앞글자를 따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비례해서 스티프니스, 경도도 같이 증가한다. 두 가지는 비례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앞글자를 따서 density가 보통 잘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런 density 같은 경우는 같이 스펠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비례한다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문제를 돌아와서 보면 전파 속도의 증가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같이 증가할 수 있는 항목들은 스티프니스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A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공식에 설명드린 것처럼 density 같은 경우는 반대로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주파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앞에서도 풀어드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가 되기 위해서는 20kHz보다 높은 값으로 측정이 되어야만 되겠는데요. 보기 중에서 이 값보다 높은 값은 C번에 해당되는 2MHz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문제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장을 해석해보면 산부인과 초음파를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초음파는 산모의 배가 좀 볼록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잘 투과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관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라지 페이션트를 검사하려고 하는데 감쇄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탐촉자를 선택하면 되는지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깊은 구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주파수를 사용해야겠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값이 모호하긴 하지만 산부인과 초음파에 라지 페이션트라는 단서가 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주파수를 적용해서 깊은 구간까지 선택하는 것이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는 가장 낮은 주파수 2.5MHz가 연관 있는 보기라고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을 암기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주파수가 증가했을 때 같이 증가하는 팩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A번 흡수도 증가할 수 있겠고요. 산란도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더 산란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감쇄는 가장 기본적이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깊은 곳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A, B, C번 모두 주파수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관 관계를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A번과 B번에 해당되는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이외에 다른 영상이라든지 추가적인 단서가 나왔을 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단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풀이는 더욱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펄스가 주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A번 같은 경우는 펄스의 주행이 보다 길게 이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기가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인 주파수는 낮은 상태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와 비교해서 B의 경우는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주기가 육안적으로 보더라도 A에 비해서 짧은 상태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주파수가 높은 경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보기 하나씩 비교해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맞는 보기를 선택하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A번부터 보시면 A에 해당되는 부분은 B에 비해서 고주파수를 나타낸다. 네,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저주파수를 나타내는 게 A에 해당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번 보기 보시면 네, B에 해당되는 파형은 A번에 비해서 short period, 짧은 주기를 가진다. 이 부분은 고주파수이기 때문에 낮은 주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저 보기 보시면 A번은 짧은 웨이브랭스를 갖고 있대요. B번에 비해서. 여기는 주파수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장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길어지는 특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보더라도 길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번 또한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D번 보기 보시면 A번은 더욱더 나은 XCR 레졸루션을 갖게 된다.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인데요. A번 같은 경우 파장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는 SPL도 같이 길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XCR 레졸루션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 파장은 길어지게 되죠.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SPL도 같이 상승하는 개념입니다. SPL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XCR 레졸루션은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초음파 물리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하나의 인자가 변화했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D번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SPL이 길어지고 XCR은 더 안 좋아지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번 보기 보시면 B 같은 경우가 더욱더 SPL이 높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죠. B번에 비해서 A번이 파장이 길기 때문에 SPL도 같이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관 관계 같은 경우는 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스텝 밟아가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점점 확장을 해가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또 문제풀이 하시면서 내용 파악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파틱 소노그램을 진행하고 있대요. 지방간이 있는 환자라고 주관적인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다 보니까 초음파 빔이 산란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투과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뒤쪽 부분에 있는 포스테리어 라테랄 롭 쪽 리버가 잘 관찰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구역을 잘 보기 위한 장비 조절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격이 좀 크고 초음파 빔에 산란도 많이 일어나고 감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조절하는 인자를 찾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C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파수를 낮춰주게 되면 또 위에 문제에서 풀어봤는데 산란도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깊은 구간까지 투과가 되기 때문에 포스텔 라이트롭 리버는 깊은 구역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더욱더 잘 노출할 수 있는 장비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물리 내용과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유형도 잘 나오는 문제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빔이 뼈를 지나갈 때 나타날 수 있는 속도에 관련된 개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준값을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뼈에 대한 속도값을 물어보았는데요. 뼈는 D번에 해당되는 4000 가까운 값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C번에 있는 1540은 기준값이고 연부 조직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번에 있는 333 같은 경우는 공기 중을 지나갈 때 나타나는 속도라는 거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전파 속도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은 문제를 풀이할 때 보다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를 정의하는 문장을 찾는 내용인데요. 따로 문제풀이할 거 없이 바로 정답을 찾아서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피드 오브 사운드, 속도를 잘 표현한 보기를 선택해 본다면 문장에서는 B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운드 웨이브가 전파되는 것이 매질을 따라서 전파될 때 나타나는 속도를 의미하는 게 스피드 오브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장을 기억해 두시면은 스피드 오브 사운드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구나 이렇게 내용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셔서 문제풀이 하시기보다는 바로 정답 찾아서 내용 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